어제는 매스컴에서 시리아에 살고 있는 어떤 소년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사실 이제 갓 자라는 10대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이. 그러나 시리아의 내전 때문에, 어른들의 이권 다툼 때문에 아이들은 아직 채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랍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그 소년이 직접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내 이야기를 듣고 영어가 됐던 아랍어가 됐던 주변 사람들한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꼭 통역을 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비록 전쟁은 아니더라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잘 듣고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덤덤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자의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안함 이라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살고 이전의 세계로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 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도 알 수 없는지, 또 죽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이 우주는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움직이고 있는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다가 갑자기 몸이 막 어지럽고 그러다가 몸이 어딘가 붕 뜨면서 날아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가위 눌림, 즉 막 목을 조이는 것 같이 무서움이 있으면서 덜덜 떨다가 몸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유체이탈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최면수를 걸어서 사람의 나이를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은 전생유도라고 해서 전생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전생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귀신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달라붙어 자기의 원한을 푼다고 또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빙의라고 합니다. 또 티베트나 몇몇 불가 국가에서는 수도를 많이 한 승려가 다시 태어나서 살았을 때 자기 제자가 다시 제자가 되어 함께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환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사람이 죽는다면은 우리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는다면 무언가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텔체입니다. 에텔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때 자기 몸뚱아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고불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왔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때는 몸의 감각이 살아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학생은, 이 학생은 아직도 학생입니다. 학생은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이미 뇌의 90%가 뇌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몸 바깥으로. 그런데 이 애가 그래도 죽지 않고 태어나서 결국은 뇌 바깥으로 나온, 머리 바깥으로 나온 뇌는 절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뇌세포가 지금 머리 안에 10%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지금 한국에서 노래를 하는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생각은 결코 뇌세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세포라는 것은 단지 그 생각이라는 것을 육체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정신작용은 누가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에테르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남는 것은 에테르체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위에 말했던, 즉 유체이탈을 했던, 귀신을 봤던, 환생을 했던, 어쨌든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이었든지 사실이 아니든지 간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죽었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우리의 정신세계는 몸이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위의 사실만 봐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뇌가 머리 바깥으로 나왔다든가, 아니면 기절을 해서 혼수 상태인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기억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육체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즉 무언가 정신세계는 다른 것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에테르체가 남아서 존재한다면은, 우리가 죽었다가 또 다시 태어난다면은, 그것은 결코 부모의 작품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의 작품이면은 부모 두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티베트처럼 환생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처음부터 각각 세 사람인 거예요.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식이라고 현재 육체 세계에서는 자식이지만 그 사람은 환생을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작품이 아니고 바로 세 사람이라는 것은 우주의 작품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언제 만나는 것이고, 또 어느 부분은 왜 부모를 닮고, 또 어떤 부분은 부모와는 전혀 관계없고, 우리가 전에도 말했듯이 지구, 태양, 수성, 총왕성, 아주 먼 별은 상관없습니다. 그건 영향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천체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은 또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일단 부모와 그 환생한 영체가 만나는 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저 오른쪽 테레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부모와 만나는 시기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순간, 그 환생하는 영이 개입을 합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 만나는 계기는 아무 영혼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계기는 부모가 원하는 자식의 이미지를 간절히 보내는 파장과 같던가, 즉 이러이러한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부모가 간절하게 파장을 보냈던가, 그것도 아니면 그 부모의 수준과 비슷한 파장의 정신적 파장에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간절하게 나는 이러이러한 자식을 갖고 싶습니다 하고선 이미지를 많이 그려놓으면은, 그래서 그것이 그 부모의 영혼에
각인이 되면은 그와 같은 영혼을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저 그냥 그 부모랑 비슷한 수준의, 그거는 우주가 알아서 적당히 자기가 비슷한 파장을 갖다가 만나게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훌륭한 자식을 위해서 어떤 부모들은 100일 동안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점지를 받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사이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혼이 그 부모한테 들어가는 시기는 바로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가 10달 동안 거기서 숙성을 하면서 이제 이 바깥 세상으로 나올 때, 그때 그 나오는 날, 그날의 태양과 또 뭐 여러 가지 그 천체들과의 영향이 그 지구 안에 있는 그 생명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영향을 줘서 그거에 대한 에너지 효과도 또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태어난 날이 틀리면은 에너지 효과 또한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성격 아니면 어떤 특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단 부모 자체의 유전인자는 육체에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에테르체는 육체와는 다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 오른쪽 텔레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생명이라는 이 생명 에너지는 반드시 제로지대 육각총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제로지대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 몸도 처음에는 저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제로지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얼굴은 다 틀리지만 우리가 한 번 다 똑같았을 때가 있어요. 단지 크기만 틀릴 뿐이지. 바로 저렇게 육각 상태에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 에너지는 전부 다 이렇게 육각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이 육각 안의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만들 때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처음에 저렇게 사진에서 보는 바처럼 육각 모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 안의 에너지, 즉 우주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몸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육체라는 몸은 부모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육각 안에 우주의 생명 에너지인 제로지대가 숨겨 있습니다. 에테르체는 곧 제로지대에서 나온 어느 일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이 태어나려면 반드시 육각총 안의 에너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생명 에너지, 우주 에너지 또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라고도 하고 우주 에너지라고도 하며 또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도 불리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다면은 여러분들의 몸 안에 어딘가 육각총 상태가 많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의 몸이,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물 가운데도 분자 구조가 육각총으로 되어져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건강한 겁니다. 물론 100%가 다라는 건 없습니다. 70% 정도가 여러분 몸에, 그러니까 70%의 물, 그리고 그 물의 또 70% 정도가 여러분들의 몸에 육각수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암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으면은 오각수로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에 지금 걸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첫째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삶에 막 매달리려고 하면 안 돼요. 뭐 죽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고 그 하고 싶은 일이 성과를 보이게끔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저절로 암세포는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에너지는 육각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 제로 포인트 에너지, 즉 생명 에너지, 우주 에너지는 저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작용을 할 때 반드시 상반된 성질의 작용을 합니다. 상반된 성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는 뻗어나가고 하나는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어떠한 입자를 뭉치고 뭉쳐놓으면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즉 현상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어당긴 결과가 육체인 거고 원래부터 퍼져나갔던 그 에너지, 이 에너지를 에테르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지금까지의 과학으로는 이것이 측정이 안 돼요. 안 되지만 과학도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양자물리학 같은 것은 저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끌어당기는 에너지 안에 뻗어나가는 작용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에너지 안에,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상반된 성질이 동시에 있다는 것이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내 얘기가 어렵게 느끼는 것도 아프락삭스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게 아프락삭스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면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눈치를 못 채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 안에 여러분들 그 안에도 또 다시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처음 뻗어나가는 에너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끌어당기는 안에 뻗어나가는 에너지입니다. 이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의식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에너지, 끌어당기는 에너지 안에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존재적 에고라고 말합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있잖아요. 이렇게 존재.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존재. 얘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끌어당겨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것을, 얘는 물론 물체지만 우리 사람은 이걸 존재적 에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하면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의식. 예, 존재적 에고. 이런 정신작용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또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이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얘는 의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의식이 요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얘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이고 얘는 기능성입니다. 기능성이에요. 그런데 이 자의식이라는 것은 나예요. 나. 인간 암흑의 나. 근데 이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얘는 단순하게 나지만 얘 안에도 있다면 그건 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이거는 우주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뻗어나가는 에너지 안에 중심을 영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는, 저 영혼이라는 거 하는 것은 기능적 에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느끼거나 뭘 잘하거나 할 때는 전부 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능은 전부 다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지금 걸어간다. 그러면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걸어라 했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생각만 해요. 내가 걸어가야지 하는 건 이해가 합니다. 그러나 걷게 해주는 건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기능성 에고라고 합니다. 자의식이 존재적 에고라면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능적 에고라고 하며, 그리고 이 안에는 또다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았을 때는 이 끌어당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이 안에다가 그려놓으면은 그 이미지를 현실 세계에 끌어와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하면은 이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현실 세계에 자기랑 비슷한 파장의 것을 끌어옵니다. 끌어오면 그때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랑 만난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 얘기를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죽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집니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이나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감정이나 심정이나 또 여러분들의 고통이나 뭐 고통뿐만 아니라 즐거움이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능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는 기능. 절에서 목탁 잘 치는 애는 목탁 잘 치는 기능. 하여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전생에 잘하던 기능은 그대로 있습니다. 잘하든지 습관적으로 하든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이 모든 세계, 이건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의식이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고통이나 또 기쁨이나 그런 심정은 전부 다 자의식이기 때문에 없어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통도 기쁨도 없다고 하면은 이런 말을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죽으면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고통도 기쁨도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천당도 지옥은 없습니다. 이 세계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모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죽으면 다 없어집니다. 고뇌도 다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뇌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걸 뭐 천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의 또 기쁨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기쁘게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저 자의식은 서서히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원래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세계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 시간으로, 왜냐하면 죽음의 세계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시간으로 한 50일 정도가 걸려서 서서히 완전히 없어집니다. 마치 처음에 담배 연기를 피면은 연기가 있다가 서서히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됩니다.